안녕하세요, 별콜입니다. 별콜의 내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힘이 들어 몇 자 끄적여 볼까 합니다. 저는 11개월 돌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있으며 현재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벌써 힘들죠? 시댁살이에요. 시어머님이 아기도 봐주신다고 하여 복직할 때쯤 시부모님 살던 집 정리하시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저는 6개월 아기 보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워킹맘이에요. 워킹맘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황이라 시부모님은 저희가 어느 정도 돈을 모을 때까지는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기간 연애하고 서로 부모님도 다 알고 있는 사이에 결혼 얘기가 오가고는 있었지만 임신이 되어 서둘러 날짜를 잡고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같이 살면 같이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주말이면 아기 데리고 다 같이 놀러도 가면서 친하게 지낼 거라는 제 환상은 처참히 깨지고 깨지죠. 이건 깨져. 그 제가 이해하는 시댁살이는 어떤 며느리의 인성과 시어머님의 인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나이팅게일이고 며느리 될 분이 헬렌 켈러다.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댁살이는요. 왜냐면 시댁살이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니고요. 한 가족의 엄마와 한 가족의 엄마의 그 룰과 룰의 갈등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친한 친구랑 같이 여행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서로 여행 스타일이 안 맞아서 싸우고 올 수 있다고. 근데 친한 친구가 아니라 어려운 관계인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집안일을 이제 하고 아기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갈등이 일어날 요지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시댁살이 할 때 며느리랑 엄마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누군가를 탓하는 건 조금 경솔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댁살이는 빨리 터는 게 제 생각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경험상 저도 해봤기 때문에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제 스트레스는 나날이 심해져가요. 물론 처음엔 주말이면 감자탕, 갈비찜, 고등어 김치조림, 음식해서 시부모님 집에다 나르고 저도 이쁜 짓 하려고 노력했네요. 근데 같이 살면서 제 마음속에 어머님에 대한 미움이 커지니 잘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있기도 싫어요. 시어머님의 육아 스타일과 저의 육아 스타일이 계속 마찰이 생기고, 그쵸? 스타일 문제예요, 이건. 오직 저만의 공간이었던 안방은 어머님이 정리정돈이 안 됐다며 화장대랑 애기 옷까지 싹 건드려 놓으시고, 기분 나쁘면 얘기하렴 이러시고, 얘기 못하지. 얘기 못해요. 주방 접시, 식료품 정리며 제 냉장고까지 탈탈 털어 냉동실에 이렇게 쟁여놓으면 안 돼 하면서 다 끄집어내시고, 저는 성격이 내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질 못하는 성격이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버릇없어 보이고 싸움이 될 것 같으면 제가 피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화만 쌓여버리네요. 그러니까 봐봐요. 시어머니는 적어도 한 4, 50 되시겠죠. 그 기간 살면서 내가 지켜온 내 집안의 룰이 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어떤 한 아이가 이거를 이제 그렇죠. 뭔가 냉동실 정리 방법도 그렇고 그러면 좀 짜증이 나겠죠. 이 또 새로 들어온 글 쓰신 분은 자기가 평생 동안 정리해온 냉동실 정리법이 있을 거예요. 이대로 정리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면서 이걸 다 끄집어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둘의 착함은 뭔 문제야. 시어머님이 성격이 약간 세상 사시는 게 어쩌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너도 얘기해. 난 솔직한 게 좋거든. 이렇게 본인 스타일이 강렬하신 분이라 제가 감당하기 참 벅차고 어렵네요. 이러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이 지금 글을 쓰신 분이 그러니까 며느리 된 입장에서 너무 힘들 수 있다.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어떻게 해. 그렇잖아. 이때는 서로 안 솔직하게 좋은 거야.
시어머니도, 왜냐면 이런 솔직한 감정은 보통 나쁜 얘기거든. 착한 얘기할 때 나 솔직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 왜냐면 이건 솔직해도 되니까. 근데 어 나쁜 얘기를 보통 우리 솔직하게 하잖아요. 나한테 손 윗사람한테 어떻게, 아유 어머니 냉동실에 있는 거 그거 좀 끄집어내지 마세요. 정리도 못 하시는 분이 그거. 이렇게는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 이런 얘기 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통상 어렵잖아.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불만 있어도 좀 참잖아. 조심스럽지만 좀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 솔직함은 무서운 거예요. 덜 솔직해지세요. 여러분들 덜 솔직해져요. 이런 데는 예의 차려야 돼.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남편한테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분가하자고 징징대며 6개월이 지났네요. 남편은 지금 돈이 어딨냐며 우리가 분가한다고 하면 시부모님은 절대 돈 1원도 안 도와주실 분들이다. 라고 얘기하며 저보고 3년만 참으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둘째 임신이 돼버렸어요. 저는 첫째 때도 신생아 시절에 독방 육아로 미쳐가고 있었어요. 사실 11개월이면 아직 애기야. 지금도 힘들 때거든요. 잠을 못 자서 그 좀비 상태로 애기가 안 자니 신생아를 왜 안 자냐고 엉덩이도 막 때려버렸어요. 이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 조그만 애기를 저렇게 때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자꾸 소중한 애기한테 나쁜 말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 보통 우리가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 제일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그럴 때 아닌가요? 저 사람 이해가 안 될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일을 계속 해. 특히 나한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처음 초면에 반말을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초면에 계속 반말을 해.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애기는 항상 이해가 안 돼요. 애기는 항상 이해가 안 돼. 왜 우는지, 왜 찡찡대는지,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 왜 기어가가지고 멀쩡하게 있는 물컵을 썰어뜨려서 물을 엎고 막 이상한 걸 만지고 왜 색연필을 먹고 크레파스를 바닥에 색칠을 하고 막 오만 난장을, 도대체 왜 저럴까? 근데 이걸 피할 수도 없는 거야. 사회에서는 저 사람 이해 안 돼 그러면 짜증나, 저 사람 안 볼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로 지금 한 11개월을 계속 쭉 항상 붙어 있으면서 거의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 사람 미칩니다, 진짜. 이성을 약간 잃을 때가, 핀트가 나갈 때가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은. 친구들은 다 아직 결혼 전이고 자유로운 인생 살고 있는데 난 왜 이러고 있나 회의감도 들고, 그래서 둘째는 그냥 막연하게나마 한 3년 뒤 생기면 낳고 아님 하나만 잘 키우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와버리니 좋다기보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눈물만 계속 흘렀어요. 첫 초음파하고 나와서 이 병원 수술하냐고 간호사한테까지 물어봤네요. 제 심리 상태가 그랬어요.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쵸? 아유. 시부모님께 임신 사실 알려드리니 좋아하시기보다 또 첫째 때처럼 계획 없이 사고친 취급받으며 제가 오니까 어머님은 생명 존중 안 하는 이상한 애 취급하네요. 남편 잘못 아닙니까? 아니, 계획 없이 사고 친 거는 남편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왜 여자분 잘못일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호장비 그거. 그거를 하셨어야지. 지금 보니까 남편분 막 경제 능력 엄청 좋아가지고 당장 막 분가하고 막 이럴 것도 안 되는데 조심하셨어야지. 왜 여자분한테 그럴까, 그쵸? 저는 신생아시절 때 너무 힘들었고 다시 남편의 도움 없이 그 좀비 짓을 다시 하라고 하면 너무 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도 이제야 애가 돌이고 내 인생도 좀 찾은 것 같다 싶었는데 또다시 하라니. 저희 친정엄마도 내 딸이 먼저다.
내 딸 힘들면 안 낳아도 된다 라고 하셨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제 걱정 먼저 해줬어요. 지금도 남편과 상의 후 본인이 더 많이 도와주겠다, 낳자 라고 결정했는데도 현재 첫째도 너무너무 육아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도 이런데 무슨 둘째냐 싶어요. 평일 내내 애보는 건 출근 전 10분 인사하는 정도. 쉬는 날 일요일 하루 쉬는데 진짜 뻥 안 치고 12시간 내리자고 밥 먹겠다고 저녁에 일어나서 애기 좀 보고 나 좀 잘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오늘 넌 아빠 노릇 좀 해라, 애 가져서는 왜 나만이라고 오면 집 와서 애기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이유식 만들고 젖병 닦고, 쉬는 날이면 애기 데리고 바람 쐬게 해주려고 일부러 데리고 나가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 숨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남편 말, 애기 잘 때 자면 되잖아, 그때 쉬어. 어차피 애기 돌보는 건 엄마가 다 하잖아, 엄마한테 주고 한숨 자. 난 업을 수가 없어, 팔이 뒤로 안 넘어가. 애기는 내가 재우면 안 자. 엄마랑 서로 애기 뺏기기 싫어가지고 에휴, 둘이 알아서 해, 난 몰라.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넌 모르지? 말해 뭐해. 난 자는 게 아니고 기절하는 거야. 일요일 하루 쉬는데 좀 자게 좀 냅두면 안 되냐? 내가 밖에서 어떤 취급 당하는지는 아냐? 나도 아까 애기 맘마 먹였어. 나도 아까 놀아줬다고. 요런 말 하신다고 하네요. 구구절절. 자는 게 아니고 기절하는 거면 잘 때마다 119에 신고를 하세요. 아, 지금 우리 남편 갑자기 기절했다고. 어? 기절은 무슨, 자는 거지. 자는 거야, 무슨 기절이야. 신고를 하세요. 잘 때마다. 지금 우리 소중한 남편이 어? 맨날 기절한다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밖에서 어떤 취급 당하는지까지 알아야 될까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좀 약간 멋진 남편의 모습은 밖에 나가서 들어왔을 때, 나 밖에서 좀 인정받았어, 오늘 이런 일 했는데 칭찬 좀 들었더라, 나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좋아질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지금 인정받은 것만큼 앞으로 인정받으면 응? 우리 더 좋게 해줄게, 걱정 마, 안심해 가. 조금 여자분 입장에서도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설령 내가 밖에서 진짜 아직 막내고 일도 미숙하고 그래서 막 혼나, 좀 미운 우리 새끼 취급을 받아, 잔소리도 좀 듣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것도.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막 눈엣가시 취급당하는 게 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울증 온다니까. 그래도 정말 내가 가장의 무게가 내 어깨에 있다면 집에서만큼은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너는 좀 어땠니, 너는 괜찮았니? 라고 얘기해주면은 오히려 남편분도 이 집안의 분위기가 되게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도 내가 밖에서 어떤 취급받았는지 알아라고 터트려버리면은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돼요. 왜냐면 여자도 힘든데 남자가 밖에 나와서 힘들었다, 나도 힘들다 막 이런 소리 하면 예민해지거든. 서로 예민해져. 서로 예민해지면 작은 일에도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만약에 집에서는 내가 좀 편하게 쉬고 싶어, 그러면 이 집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에 풀기보다는 그냥 조금 한번 참고, 나 괜찮았어, 너는 좀 어땠어, 힘들었지, 어떤 일이 있었어, 아유 힘들었겠다라고만, 정말 이렇게만 이야기해줘도 여자분이 막 얘기할 거 아니야.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얘기하면 좀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자분도 약간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당신도 힘들었지, 너도 힘들었지. 그럼 그때 아이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거거든요. 굳이 나 밖에서 힘든 얘기를 집안에서는 안 하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되게 은근 신경 쓰이거든. 밖에서 아휴 얘도 고생 많았겠다, 나는 힘든 얘기 안 해야겠다, 참아야지, 그러면 막 쌓이거든요.
진짜 결혼 왜 했나 싶고 후회만 되고 지금 둘째 낳아봤자 저만 남의 편과 시부모님이 사는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낳고 싶지 않아요, 진심으로. 애기 낳고 단 한 번도 애기 시켜준 적이 없으며 휴일에도 본인 주무시느라 애기 데리고 공원 한번 가본 적 없네요. 동물원 아쿠아리움 다 애기 데리고 제가 친구랑 갔고요. 왜 아빠랑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든데 남편은 애기랑 나갔다 온 거 보면 잘 놀다 왔네 뭐 이러길래 그래? 그럼 네가 애기 데리고 놀다 와봐 했네요. 근데 이거는 인정. 힘들어요. 11개월 애기 데리고 다니는 거는 노동입니다, 노동. 일단 애기가 7, 8kg 정도 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아직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좀 나이 든 애들 밖으로 데리고 나누면은 걔네들은 뭔가에 집중해서 엄마를 좀 쉬게 하잖아요. 11개월 돌 이때쯤이면은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엄마만 바라보고 있거든.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기저귀가 찝찝해요. 엄마 나 더워. 엄마 나 힘들어. 엄마 이거 뭐예요? 버스예요?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해요? 나 내려줘요. 바람 쐬고 싶어요. 에엥! 힘들어. 이거 힘든 일이야. 주절주절 신세 한탄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네요. 아까도 남편이랑 대화하다 요구사항 얘기했거든요. 일요일 반반씩 보자고.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그래서 네가 이러는데 둘째 필요 없겠네 하고 남편 앞에서 배를 콱콱 때려버렸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제 손 꽉 잡네요. 저 둘째 생긴 거 첫째를 위해서는 낳아주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첫째 안 좋아합니다. 둘째 낳으면. 둘째 계획은 가족 계획이 아니라 엄마 계획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제일 고생하거든. 엄마 판단에 낳고 싶으면 낳는 거고요. 안 낳고 싶으면 안 낳는 거예요. 절대. 첫째, 둘째 낳아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엄마도 여유가 있어야 둘이 행복한 거지. 근데 이 집에서 더 오래오래 시부모님과 살게 될까봐 또 남편이 엄마랑 같이 산다는 이유로 계속 책임 전가하고 아빠 노릇 제대로 안 할까봐 낳고 싶지 않아요. 원룸이라도 좋으니 대출받고 우리끼리 살자고 해도 남편은 자긴 절대 그렇게 못 산대요. 저 너무 힘들어요. 더 힘든 시어머니, 더 힘든 남편 케이스 있겠지만 둘째 낳아야 할까요? 본인 힘들어 죽겠어서 육아는 일도 안 하는 남편한테 한 방 먹일 말은 없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야. 더 힘든 시어머니와 더 힘든 남편 케이스가 있겠지만이라고 위안하지 마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남 죽을 병 걸린 거보다 내 고뿌리 더 아프다고. 진짜거든요, 이건. 그 사람이 그 뇌과학상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엄청 돈 많은 부자들이 자살하고 막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아 꼴사납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여기 만빵인 거야. 이분은 아무리 더 힘든 남편 있고 더 힘든 시부모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분에게만은 지금 최고로 힘든 시기인 거죠. 음, 그리고 남편한테 한 방 먹일 말 없을까요?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한 방 먹일 말 없을 것 같아요. 말로는 절대 한 방 먹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분이 바뀌기에는 조금, 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바뀌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은 나 힘들어. 주 6일이라고 근무 시간도 길어. 나 주 6일이라고 일요일에는 나 진짜 지쳐서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보는 것도 엄마가 어느 정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애기도 잘 크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만약 우리가 분가를 하려면 난 돈 버는 데 집중해야 돼. 여기서 나보고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애기 나도 봐주고 싶어. 근데 정말로 팔이 뒤로 안 넘어가서 업지를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애기 몇 번 내가 보잖아. 밥 먹을 때도 있고 놀아줄 때도 있고
바뀌어서 남편분한테 좋을 게 없다. 그럼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진짜로. 이게 이 지금 생활이 고착돼 있으면은 엄청 큰 자극이 아니면은 잘 안 변해. 그래서 엄청 큰 자극이 한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글 쓰신 분이 말 말고 어떤 소정의 행동이면은 조금 더 바뀌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건 또 글 쓴 분의 나름의 사정이 있고 개인의 어떤 사연이 있을 테니까 제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는 조심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너무 힘들다면 진지하게 크게 한번 행동할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충격요법을 한번 줄만하다. 왜냐면은 남편이 정말 육아를 도와야 됩니다. 예전보다 더 그래요. 왜냐면 글 쓰신 분이 쓰신 것처럼 실제로 요새는 독박 육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야 우리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만 가도 대가족이 살던 때라서 육아가 분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 세대만 생각해도 TV에도 나오잖아요. 밖에서 놀다가 엄마 아빠가 저녁 돼서 야,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들어가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근데 요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특히 워킹맘이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경우에는 쉬는 시간, 그러니까 숨쉴 틈이 없어. 근데 이게 지금 11개월이잖아요. 금방 끝나지가 않아요. 둘째를 안 낳는다 쳐도 이 첫째가 1살 되면은 지금보다 좀 더 일이 많아지고요. 2살 되면 지금보다 좀 더 일이 또 많아질 거예요. 3살 되면 2살 때보다 좀 더 일이 많아질 거예요. 4살 되면은 4살 나름의 일이 많아질 거예요. 이 긴 시간을 계속 혼자 육아를 하시게 된다면 많이 힘드실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선택이 아니라 약간 필수예요. 남편분이 육아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이 구조를 못 만들면은 계속해서 힘드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큰 충격을 한번 주더라도 바꾸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조금 더 서로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부성이라는 게 저도 이제 아빠 된 입장이지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기를 많이 봐야 얘가 이럴 때 너무 이쁘다. 이렇게 귀여운 면이 있었네. 이런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부성은 경험이다. 물론 모성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모성이든 부성이든 본능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봅니다. 이 아이랑 같이 있던 시간이 많아지면은 거기에서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오래 보아야 뭐 예쁘다, 사랑스럽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애기는 보면 볼수록 이뻐져요. 물론 힘든 것도 많아지겠지만 집에서 조금 더 못 쉬겠지만 밖에서도 힘든데 집에서도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힘든 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남편분이 조금 육아에 참여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글 쓰신 분이 굉장히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글 쓰신 분은 잘못이 없다. 정말로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나 자신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 떠나서 그냥 인간, 만약 글을 쓰신 분 성함이 김영희 씨라고 치자면은 인간 김영희의 행복,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가 아니라 왜 우리 막 중고등학교 때 장래희망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쓰고 결혼 전에 회사 다니면서 내 소소한 취미생활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했던 그 김영희로서의 아주 개인적인 행복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이런 역할을 좀 벗어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글을 쓰신 분이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분명 행복해지실 거라 믿어요. 분가 빨리 하세요. 분가만 해도 어, 충분히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시댁살이 해봤는데 분가하니까 더 좋더라고. 저희도 집불 한 푼도 없이 분가했는데 다 빚이었는데 이게 지출이 들면은 그만큼 또 벌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저축은 못해도 빚은 갚는다고. 딱 맞아. 딱 맞는 말이야. 아무튼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당신 편이니까요. 별콜이었습니다. 빠이.